안녕하세요. 반영구의 바나다 김윤진입니다. 오늘은 엠보의 함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엠보의 함정이라고 주제를 지은 이유는 엠보 시술 경험이 많지 않아서 시술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상황, 그런 현상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엠보의 특성 그리고 엠보의 바늘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엠보 바늘은 일회용이다. 엠보 바늘은 당연히 일회용이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엠보 바늘은 일회 사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날카로운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사용을 하면서 그만큼 마모된다는 뜻인데요. 첫 선이 너무 진하게 나와서 당황한 적은 없으신가요? 처음에 시술한 두세 선만 너무 진하게 나오고 다른 선들은 좀 부정확하고 지저분하게 나온다라고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엠보 바늘은 쓰면서 서서히 마모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인지하고 시술해야 됩니다. 엠보 바늘은 그렇게 튼튼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술 도중에 떨어지거나 어디에 조금 부딪히거나 했을 때 날이 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닦기만 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떨어지는 충격만으로도 엠보 사이가 좀 벌어져 있거나 날이 하나 약간 삐뚤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번 살펴보시고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과감히 버리고 새 바늘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엠보 바늘은 첫 선 그리고 두세 선까지가 진하게 나오기 때문에 처음 시술할 때 너무 긴장해서 힘을 주거나 너무 강하게 시술해야지 하고 시술을 하다 보면은 그 선만 너무 진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점을 인지하시고 시술을 하신다면은 결과물이 조금 더 완성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엠보 바늘에는 각질이 낀다입니다. 피부를 우리가 상처를 내서 그어서 시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피부가 두껍거나 각질이 많은 분들을 시술할 때 그 바늘 사이사이에 각질이 낍니다. 저는 21P를 사용해요. 21P, 18P, 14P 여러 가지 바늘이 있지만 그 바늘이 여러 개가 붙어서 칼처럼 생긴 게 엠보 바늘이잖아요. 그 엠보 바늘이 사이사이에 홈이 있기 때문에 색소도 묻는 거고 그것을 이용해서 선을 긋는 건데 우리가 선을 그어서 엠보 시술을 하는 도중에 피부에 각질이 끼는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시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색소를 묻혀서 사용하는 거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그 사이에 각질이 낀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시술을 하면은 그만큼 선이 둔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색소를 묻힐 때 그 전에 있던 색소와 각질을 자주 닦아내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습니다. 그 닦아내는 솜은 물기가 있으면 바늘 자체가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물기가 없는 솜으로 닦아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술을 하실 때 자주 닦아내고 색소를 묻히고 그런 습관을 길러보시면 선이 좀 안 나오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 전에 말한 바늘의 마모와 그리고 각질이 그 바늘에 많이 끼었을 때 나타날 수도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하고 한번 시술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엠보색은 천천히 발색된다 입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는 한데요. 그 현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가 시술을 한 다음에 원하는 만족도의 진하기로 시술한 다음에 손님께 주의사항 말씀드리고 그리고 계산하고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려고 손님 얼굴 딱 봤을 때 너무 진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술했을 때 점점 너무 진하게 완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먼저 시술한 쪽을 내가 원하는 진하기로 그리고 완벽하게 완성시키려고 했을 때 그러고 시술하고 반대쪽을 시술하려고 시술을 하다 보면은 그쪽 먼저 시술했던 쪽이 점점 진해지죠. 그래서 그쪽의 진하기를 맞추려다 보니까 나중에 한쪽을 또 계속 진하게 시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엄청 진한 눈썹이 완성이 되겠죠. 본인이 시술한 선만 정확히 들어가고 내가 디자인한 것을 그대로 지켜서 완성이 됐다면 본인이 시술한 것을 믿고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시술을 하셔야지 거기를 내가 원하는 만큼의 진하기를 계속 하려고 하다 보면은 점점 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선을 긋고 그래서 진해지고 퍼지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선이 너무 두꺼워지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전에 말했지만 내가 선을 정확히 시술을 했고 내가 디자인한 만큼 모양이 제대로 나왔다면 반대쪽을 시술하시는 게 너무 진하지 않은 시술을 하기 위한 요령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엠보의 두께는 얇아진다 입니다.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시술해 보면은 많이 아실 텐데요. 그걸 이론적으로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엠보는 디자인을 했을 때 테두리가 있죠. 디자인은 테두리가 있죠. 그 테두리 안에 시술을 하는데 엠보는 테두리가 없습니다. 엠보 시술과 그 디자인의 테두리 만나는 지점은 모두 점으로 만나죠. 엠보 선으로 만나는 지점은 불과 두세 군데밖에 되지 않습니다. 꼬리 바깥쪽과 눈썹 밑에, 가운데 밑에 부분인데요.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적인 디자인에서 모두 점으로 만나고 그리고 선으로 만나는 지점은 두세 군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엠보는 얇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디자인의 두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어느 정도의 엠보의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콤보 시술도 많이 하는데요. 엠보 단독으로 봤을 때는 그 모든 테두리와 점으로 만나기 때문에 두께는 얇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자인한 후에 손님께 설명을 드릴 때 이것보다 얇아질 수 있음을 설명을 꼭 드리고요. 탈각 후에 또 조금 얇아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게 나중에 충돌의 여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렇게 얇아질 것을 예상해서 디자인하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엠보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지루하지 않게 빨리 진행하느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을 한번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